안녕하세요. 유튜브에만 서식하고 있는 행복 바이러스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일 감독입니다. 오늘은 하 감독과 주말의 명작 데이트라는 테마로 여러분들과 명작을 함께 보면서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주말을 보내보자 하는 컨셉으로 시리즈를 이제 시작했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여인의 향기를 했죠. 근데 별로 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친구들과 주말마다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 또 데이트하면서 같이 영화 보고, 같이 영화 본 소감을 옆에 함께 있다, 저하고 같이 삶을 공유하고 삶을 같이 나누는 그런 추억을 좀 만들자, 뭐 이런 뜻에서 주말에는 명작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데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손도손 영화 한 편 보고 찻집에 앉아서 같이 수다 떠는 그런 기분으로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볼까 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오늘은 이제 명작 중에 또 명작이죠. 타이타닉이라고 잘 아시는 역대 흥행작 중에도 흥행작에 속하는 명작인데, 예술성도 높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굉장히 이 작품으로 스타 반열에 올라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작품을 이제 쭉 스토리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제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울림이 있었던 부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알콩달콩 이렇게 삶을 같이 나누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좀 제 입장에서 제가 느끼는 감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차 한잔 하시면서 얘기할까요? 저는 이제 이 타이타닉 영화에 잭 도슨이라고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배역이죠. 이 역에 저는 아주 빙의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잭 도슨의 빙의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을, 제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로즈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오늘 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잭 도슨이고 여러분들은 로즈예요. 제가 디카프리오 같은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마음만큼은 잭 도슨과 같은 마음으로 로즈에게 향한 제 마음을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로즈와 그 도슨, 잭과의 만남은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 만남이 이제 시작되죠. 이렇게 탁 마주친 것은 로즈가 역겨운 자기 그 일상이 너무나도 숨 막히는 것 같아서 만찬장에서 뛰쳐나와서 그냥 뭐라고 그러죠? 어쨌든 그 교양 있는 자리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들이 너무 역겹고 가식적인 그런 게 너무 싫어서 뛰쳐나와 버리면서 처음 잭 도슨이 로즈를 탁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탁 대면하는 씬인데, 여기서 이제 로즈를 이제 보면, 로즈는 정말 상류층 집안에, 그리고 아주 부유하고 신분 있는 남자와 결혼이 아주 딱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여행을 떠난 거죠. 타이타닉호, 최고급 유람선,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최고급 호화 유람선이라고 이제 자랑하는 그 배에 타고 이제 여행을 떠나는 중이었는데,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제 간 여행이었죠. 그 여행을 가는 자체가 로즈에게는 그냥 확정된 노예의 삶, 그리고 자기 삶은 미래가 끝났다라고 할 만한 그런 아주 감옥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으로 배에 탄 상황이었죠. 역시나 이제 로즈는 그런 상류층의 삶의 지겨운 일상을 못 견디다 못해서 이제 폭발하기 직전까지 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흔히들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류층의 삶, 그러니까 매일매일 계속되는 그런 그 파티와 그리고 뭐 그 폴로 경기라든지 뭐 이런 각종 만찬들, 이런 모든 계속 이어지는 그런 그 댄스 파티, 이런 것들이 그 어떻게 보면 꿈의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로즈에게는 그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그 인형의 집에 나오는 노라처럼 길들여지고 탁 가둬져 있는, 그 새장 안에 갇혀 있는 새 같은 삶이라는 갑갑한 마음을 느끼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그런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상류층의 삶이 로즈에게는 지옥이었던 거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너무나도 역겨운 상태였고, 그런데 거기에 길들여져서 어쩔 수 없이 확정된 미래가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확정돼 버린, 자기 미래는 이제 딱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확정된 삶이다라고 이제 판정을 받는 순간이다. 그런 이제 그 딱 생각이 굳어져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 대사가 보면 로즈의 대사인데요. 난 미래가 훤히 보였어. 끝없이 이어지는 무도회, 요트와 폴로 경기, 따분하고 한심한 사람들과 위선적인 대화들. 난 마치 높은 벼랑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 누구 하나 날 도와주거나 알아주는 이 없는. 이 대사를 이제 로즈가 하죠. 근데 이 상황에서 그 역겨운 만찬장을 도저히 못 견디고 뛰쳐나와서 배에서 뛰어내릴 각오로 이제 밤에 뛰쳐내려와서 드디어 이제 로즈가 자살하려고 뛰어내리기 직전에 잭이 로즈를 발견하죠.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또 한 번 조우를 하는데, 극적으로 잭이 로즈를 설득해서 이제 이렇게 그 자살하려고 하는 로즈를 선갑판 위로 이렇게 내리는 과정 속에 미끄러져 가지고 그렇게 막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또 막 소동을 피우다가 잭이 오해를 받죠. 로즈를 겁탈하려고 했다가 잡힌 현행범으로. 그러다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양 있는 상류층 인사의 그 특유의 그 쇼맨십으로, 그래, 너 같은 3등석에 있는 그런 하류 인생을 우리는 자비롭게 우리 파티 자리에 한번 초대해서 네가 베푼 은혜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답해 준다, 이런 마음으로 파티장에 초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잭 도슨을 그 평소에 이렇게 아주 삼류 인생으로 살고 있던 그런 그 자유인의 복장에서 턱시도를 깔끔하게 갈아입히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기공자로 바뀌어 버렸죠. 그런 상태에서 만찬장에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훤칠한 미남이고 그 자리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사람처럼 앉아 있으니까 그 로즈의 엄마가 이제 비꼬면서 얘기를 하죠. 그렇게 떠돌이 생활이 즐거운가 보죠. 그러면서 이제 얘는 원래 3등석에 있는 손님인데 우리하고 신분이 원래 이렇게 같은 신분이 아니다. 그거 다 알려주려고 파티장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대놓고 이제 망신을 주잖아요. 잭에게. 떠돌이 생활하는 게 즐겁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아예 그냥 비꼬아서 탁 얘기를 하니까 잭 도슨이 그때 아주 멋진 말을 해요. 이게 이제 떠돌아다니는 생활이 즐거운가 보죠 하고 탁 로즈의 엄마가 비꼬듯이 물으니까, 여기 이제 딱 대사가, 제가 이제 잭 도슨의 이 명대사예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명대사인데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보고 읽어드릴게요. 저로서는 부족할 게 없어요. 제가 숨쉴 공기와 스케치북 한 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누굴 만나게 될까? 어떻게 될까? 때론 다리 밑에서 잠들 때가 있는가 하면 지금처럼 훌륭한 배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샴페인을 들 때도 있죠. 전 삶의 그림을 그리는 거고 그러기에 낭비하지도 않아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요. 우리 앞에 생이 왔을 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그러려면 매 순간 열심히 그려야죠. 그러면서 매 순간을 소중하게 하는 대사를 딱 이제 명대사를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제가 이제 딱 적었어요. 기념으로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요건 잘 간직했다가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가 어 뭔가 이렇게 선물로 드릴까요? 이 잭 도슨의 명대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게 즐거운가 보죠 하고 비꼬으니까 저로서는 뭐 부족할 게 없어요 하고 쭉 풀어나가는 얘기가, 그래 뭐 때론 다리 밑에서 자기도 하고 뭐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길지 하루하루가 아주 긴박한 이벤트가 아주 파란만장한 삶이 내게는 주어지지만 그건 역시 살아있는 것을 노래하는 거다. 제가 그래서 평소에 얘기하는 살아있음을 노래하자 이런 영상 제가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우리 매 순간 매 순간이 살아있는 그런 아주 버라이어티하고 그 박진감 넘치는 그런 그 스릴 넘치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음음의 그 지독한 그 골짜기를,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추락하고 떨어질 때 아싸 하고 으아 하고 고함 지르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초호화 유람선에서 기공자 턱시도를 입고 그러면서 그 상류층 사람들과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즐길 때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어떻게 어느 곳을 흘러가든 간에 매 순간 흘러가는 그 강물로서 내가 흘러가는 한 포인트 한 포인트 모든 지점을 매 순간을 소중하게 그 순간을 노래하면서 그 순간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나도 아쉬울 게 없다, 부족할 게 없다. 뭐 다리 밑에서 잔들, 그리고 이 표 자체도 포칼 쳐가지고 따서 내가 갑자기 타게 된들, 그 모든 순간이 얼마나 다이나믹하냐, 그 삶을 나는 즐길 뿐이다. 그래서 매 순간을 나는 그래서 열심히 그리고 있을 뿐이다 라는 명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매 순간을 소중하게 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로즈가 그 말을 딱 받아치면서 건배사로 매 순간을 소중하게 딱 그냥 그렇게 이제 한마디 받아쳐 주니까 그게 명언이 된 거죠. 거기에 이제 로즈가 팍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인연이 이제 이어져 가는데, 제가 로즈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본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잭 도슨이고 여러분은 로즈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상이 그런 상류 사회에 있든 있지 않든 간에 여러분이 살아갈 때 로즈의 대사처럼, 여기 난 내 미래가 훤히 보였어. 끝없이 이어지는 무도회, 요트와 폴로 경기, 따분하고 한심한 사람들과 이선적인 대화들, 이런 삶에 난 마치 높은 벼랑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 누구 하나 날 도와주거나 알아주는 이 없는 그런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 자기만의 인생에서 방향을 잃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대체 삶의 의미도 없고, 이런 단조롭고 이런 삶이 도무지 나는 이제 역겨워서 살기 싫거나 이 삶이 나는 살아낼 자신이 없거나 이런 이제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의 여러분이 로즈라고 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잭 도슨이 뚱딴지 같은 삼류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그 하층민 중에 하층민인 그런 떠돌이 인생을 살고 있는 애 하나를 어쩌다가 만난 거죠. 자기는 이제 인생을 끝나려고 할 때 그런 인간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를 이렇게 보다가 삶이 완전히 음음의 극도의 상황에서 그냥 나락에 떨어져 있다가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하고 술에 완전히 쩔어 있다가 우연히 유튜브를 봤는데 제 영상을 봤대요. 그러다가 뭐 방실방실 웃고 있길래 짜증나가지고 그냥 다른 걸로 돌리려고 하다가 모르고 플레이를 눌렀다가 대운이 오는 징조 뭐 9가지를 보고는 그 뒤로 완전히 삶이 바뀌어가면서 제게 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남자분이긴 한데 다 여러분의 성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저는 여러분들이 로즈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런 사연 하나하나를 제가 접할 때마다 그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탈출구조차 보이지 않는 확정된 불행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판정받은 삶, 불행의 확정 판정을 받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도저히 삶의 기쁨이나 뭐 희망이나 그 어떤 미래조차도 내게는 그려지지 않는 암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래서 감옥에 갇히다 못해 아주 절망의 수렁 속에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딱 그냥 그 선고를 내리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 있는 분들이 우연찮게 삼류 인생을 살고 있는 잭 도슨을 유튜브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쓰레기같이 살고 있는 인생처럼 보이는 애가 우연찮게 해주는 말에 어느 순간 이렇게 솔깃하면서 그 사람과 어울리기 시작한 거죠. 그 상류층에 있던 로즈가 하류 인생 잭의 삶 속으로 쓱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잭이 로즈에게 아주 재미난 이벤트를 몇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제가 또 잊혀지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교양 있고 아주 여조 숙녀에게 가래침 뱉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갑판 위에서 가래침을 칵 하고 뱉어보라고 뱉어보라고. 그걸 어떻게 뱉냐고. 아, 쉽다고. 이렇게 막 들이마셔갖고 악 하고 다 뱉으라고. 그 처음에 이제 뱉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못 뱉는데, 잭이 이제 몸소 시범을 보여주는데 이제 로즈가 따라하죠. 가래침 뱉는 거. 그게 이제 일탈인 거예요. 자기의 그 여조 숙녀처럼 그렇게 교양 있고 지성인처럼 다 꾸미고 살아오는, 그렇게 해서 반듯하게 살아야만 되는 그런 그 시대의 여성관, 숙녀관, 인생관, 그렇게 살아야 되는 딱 FM대로의 그 룰에서 벗어나서 어떠냐 이거지. 침 한번 뱉어봐 하고 일탈을 이렇게 종용하는 거죠. 그 GD 노래처럼 오늘 밤은 삐딱하게, 오늘 밤은 한번 삐뚤어져 볼 테야 하고 삐뚤어져 보는 걸 한번 이렇게 부추겨 보는 거죠. 그래서 차마 절대로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가래침 뱉기를 도전해서 침을 뱉어보는 거죠. 그런 짜릿한 경험을 해보는 걸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너무나 당연히 한다. 뭐 가래침 뱉는 게 어때서 한번 뱉어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래침 뱉는 것을 종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막 타락하기를 여러분들에게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인생 어떠냐 이거죠. 삐뚤어져 봐. 뭐 어때? 한번 막 나가 봐. 괜찮아. 절대로 잘못될 거 없어. 가래침 뱉어보면 어떨고, 뭐 법까지 어겨본들 어때? 왜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이나 종교의 관습이나 도덕이나 그 엄격한 이 시대의 모든 제도가 정해놓은 그 표준이라는 그 율법 속에, 거기에 우리는 딱 갇혀서 왜 남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오는 그 삶의 규범이 다라고 생각하냐 이거지. 범법자? 그게 뭐 어때서 하고 가래침 한번 뱉어봐 하고 이제 막 꼬시는 거죠. 저는 아주 불량배죠. 불량배. 여러분들에게 불량배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정말 여조 숙녀인 로즈를 아주 삐뚤어지게 만드는 그런 아주 흉악범에 속하는 아주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래침 뱉기를 지금부터 이제 막 추천해 보는 거죠. 왜? 어때서 저는 제 주변에 정말로 그 공의로운 분이 한 분 계세요. 지난번 영상에도 제가 얼핏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다 못해 정말로 그 시키는 그대로만 해야 되는 아주 공의로운 분이시고, 그분은 어릴 적 자랄 적부터 굉장히 반듯한 집안에서 잘 교육을 받고 자라서 정말 누가 봐도 그 여왕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굉장히 고귀한 신분인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정말로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반듯한 분이고 지성적이고 굉장히 신분도 누가 봐도 상류층 신분의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횡단보도가 밤에 불이 파란색이 바뀌기 전에는 빨간색이 오면 절대로 안 건너요. 차가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아도 딱 지켜섰다가, 왜? 이게 공의로운 것이고 그럼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된다. 학교 다닐 때도 누구보다 모범생이고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주변의 사랑을 받는 그런 정말 로즈 같은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계신 거죠. 실제로 그런 분이 존재해요. 누구 앞에서도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삐뚤어지지 않는 모습을 정확하게 살아가고 있는 공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을 뭐 비판하고 이런 분도 아니에요. 다 교양 있게 살아가는 분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아주 그 공기가 다르다.
그 사는 공기가 다른 층에 사는 분들이 저 같은 저는 그 노란 샤스의 사나이라 그래 갖고 제가 옛날에 차이나 칼라로 된 노란 샤스를 입고 살았던 시절이 있고 막 그 레크레이션 하면서 막 까불까불하던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그 지존을 달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면서 중후함에 아주 극을 달린다라고 사람들이 아주 좋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감사한데, 제 얼굴이 이렇게 바뀌는데 1등 공신을 하신 분이에요. 오래된 제 파트너인데요.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될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게 큰 영향을 준 분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죠. 로즈 같은 분이에요. 딱 떠올리면 그런 분이 떠오르죠. 여러분들 인생에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정말로 반듯하게 잘 자라서 좋은 부모 밑에서 부유한 환경에서, 그리고 누구보다 공부도 잘하고 누구보다도 선망의 대상이 되면서 누구든지 그분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서 딱 상류층 사회에서 올바르게 자라난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저 같은 하급 인생을 만나서 가래침 뱉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완전히 기절초풍할 수 있는 그런 하층민의 세상으로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상류층 세상이 다가 아니다. 나처럼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 아주 하류 인생을 사는 것도 살만하다 하는 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악마의 꼬드김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로즈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한번 이렇게 탈선해 보기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꼬드기고 있는 거죠. 때로는 그렇게 로즈 같은 삶을 살지 않았고 나도 역시 하층민이야. 그런데 나는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 나는 누구 하나 나를 봐주는 사람 없는 그런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확정된 불행의 미래를 나는 이미 판정을 받았어.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런 분들 앞에 잭 도슨이 나타난 거죠. 아주 불량스럽기 이럴 데 없는 그런 사탄의 유혹 같은 그런 사기꾼 같은 존재 하나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꼬시는 거예요. 가래침 뱉어봐. 어때? 뭐 가래침 뱉어봐. 횡단보도 빨간불 켜졌어도 건너면 어때? 뭐 차도 안 지나가는데. 차 안 지나가면 건너도 돼. 왜 기다려야 돼? 사고 안 나면 돼, 이거지. 그렇게 막 저는 꼬드기는 거죠. 저는 법을 잘 안 지켜요. 왜? 내 편리하자고 만든 게 법인데 남에게 내가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나는 굳이 내가 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런 과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되게 저를 미워할지는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흔히들 이제 얘기할 때 저보고 뭐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존재가 나중에 이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유명해지고 높이 위치에 올라갔다 했을 때는 제가 아주 준법적인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이고 이런 사람일 거라고 혹시 착각하실 분이 계실까봐 제가 계속 그 환상을 깨트리는 말들을 계속 하거든요. 저는 술찌꺼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를 술찌꺼기라 불러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절대로 준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아주 거룩하거나 그리고 남들 앞에서 그 존경받을 만한 그런 굉장히 올바른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타락시키는 악마 같은 존재예요. 사탄이죠. 가래침 뱉기를 막 꼬드기고 일탈을 해보라 그러고 막 여러분들에게 삐딱하게 오늘 밤은 한번 삐뚤어질 때 하고 마음껏 삐뚤어져 보기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계속 간지러대고 있는 그런 사탄의 유혹의 소리를 속삭이는 그런 떠돌이죠, 떠돌이. 그런 로즈와 만나는데 그 로즈와 잭과의 만남 속에서 잭이 계속 로즈에게 점점 더 일탈의 경험이 짜릿한 경험들을 더 느끼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그 3등석에서의 삶이 어떻는지 막 거기서 막 로즈가 막 굉장히 자기 스스로 일탈을 많이 해요. 막 남자들끼리 막 팔씨름하고 있는 데 가서 그런 거 가지고 막 아유 막 시시하다 이러면서 딱 담배 빼서 피우면서 딱 발레 그 발가락 하나씩으로 딱 딛고 일어서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막 그 사람들과 어울려 놀죠. 그 기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상류층 사람들이 하층민들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막 춤도 추고 막 그렇게 삐뚤어지면서 이제
진짜 이게 자유로운 삶이 뭔지에 대한 그 삶의 불씨가 당겨지는 그게 느껴지고 마지막 결정적인 그 일탈 누드화를 그려보라고 하면서 그 자기 결혼할 약혼자가 선물한 다이아 목걸이를 딱 그거 하나만 걸고 누드화를 제게 그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게 만드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제 사랑을 나누는 장면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그런 장면이 이어지면서 로즈는 완전히 상류 사회에서의 그 정해져 있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인생이 완전히 이제 확정 판정을 받은 불행이라는 것에서 진정한 자유가 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의 불씨가 완전히 이제 지펴지죠. 그런 삶을 이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그 로즈의 그 약혼자가 찾으러 다니면서 계속 그 추적을 할 때 계속 둘이서 도망다니죠. 계속 이곳저곳을 도망다니다가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배가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과정까지 이어지는데, 로즈가 탈출할 수 있는 구명정에 타고도 뛰어내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더라도 당신과 함께 있겠다 하고 잭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을 해요. 나는 구명정도 타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고 또다시 잭이랑 로즈가 도망을 가죠. 그런 이제 우여곡절을 겪다가 마지막 그 다 가판이 이제 이렇게 침몰하기 직전에 딱 반듯하게 설 때, 책 꼭대기까지 딱 올라섰을 때 로즈가 얘기하죠. 잭에게. 로즈가 자살해서 떨어지려고 했던 그 가판 책 꼭대기 선에서 딱 다시 둘이서 이제 마지막 침몰하기 직전에 로즈가 그래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이라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처음 만났던 장소를 기억하게 되죠. 그러고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진짜 본론의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가라앉고, 그리고 바닷속에서 그 차가운 그 얼음물 같은 그 바닷속에서 잭이 로즈를 위에 올려놓고 둘이 올라설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잭은 로즈 손을 잡으면서 같이 이렇게 떠 있는 상태였죠. 근데 워낙 물이 차기 때문에, 얼음물이기 때문에 금방 이제 동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잭이 로즈에게 마지막 유언의 그 약속을 받아냅니다. 로즈에게 유언을 하죠. 얼어 죽어가면서 로즈에게 마지막으로 그 유언을 합니다. 그 대사가 저는 이 얘기인데요. 이 말이 저는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이 말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 로즈같이 끝났어, 난 내 미래가 훤히 보였고 끝없이 이어지는 이런 나의 삶이 정말로 높은 벼랑 위에 서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날 도와주거나 알아주는 이 없는 이 고립감 속에서 자살해 죽으려고 할 상황까지 딱 내몰려서 진짜 이제는 딱 끈을 놔버리겠다 하고 딱 직전인 상황인 그 상태, 그리고 또 한 번 더 위기가 찾아와서 이제는 내가 이 자리에서 이제 얼어 죽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그 죽음 직전의 상황이,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잭이 로즈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긴 아니야. 오늘 밤 이렇게 죽어서는 절대 안 돼. 알겠어? 반드시 살겠다고 약속해.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지금 약속해. 반드시 지킬 거라고 약속해. 하고 로즈에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 말로. 얼어 죽어가면서 로즈의 손을 붙들고 계속 약속하라고 계속 약속을 받아내고 있죠. 로즈는 약속하겠다고. 여기는 아니야. 네가 죽을 자리가 여기는 아니야. 적어도 오늘 밤은 아니야.
오늘 밤 이렇게 죽어서는 절대 안 돼. 반드시 살겠다고 약속해.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받아내려고 로즈에게 약속을 계속 요구하죠. 약속하라고. 그래서 로즈가 약속하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고 잭은 그 자로 로즈의 손을 잡은 채로 얼어 죽습니다. 그 로즈도 너무 추운 상태에서 정신을 잃고 말죠. 근데 이제 구조대가 와서 계속 구하러 다니는 중에 로즈가 정신을 잃고 가물가물 하다가 구조대가 지나가면서 계속 누구 없나요? 누구 없나요? 하는데 로즈가 말이 안 나오잖아요. 얼어가지고 입도 얼고 온몸의 기력도 이제 다 떨어졌는데, 근데 그때 잭의 그 마지막 유언으로 자기에게 강요했던, 끝까지 약속을 지키길 요구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오늘 밤 여기서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에 로즈가 잭의 손을 떨어뜨리기 시작하죠. 얼어서 달라붙어 있는 손을 억지로 떼내면서 잭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요. 그런데 로즈는 그 자리에서 외쳐도 소리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살아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일념이 불타오르면서 자기가 손으로 노를 저어서 그 죽어있는 사람의 호각을 뺏어서 호각을 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구조가 되죠. 로즈가 그렇게 살아나요.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잭 도슨의 그 빙의한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로즈가 된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한번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탈을 경험해 보라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고, 삶이 단조롭고 무미건조하고 내 삶이 도저히 너무나도 이 삶이 지옥이 확정된 그런 판결을 받은 그런 상황 같다라고 할 때는 그냥 뛰쳐나가 보세요. 가래침 뱉고 세상의 법이라는 게 뭐냐 하고 로즈처럼 삐뚤어질 때야 하고 그냥 한번 마음껏 탈선하면서 마음껏 일탈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추천 1번. 그리고 그러다가 생의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아파서 판정을 받았든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내가 정말로 긴박한 위기의 상황에 내가 처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위기의 순간이, 인류 전체에게 다가올 위기의 순간이 몇 번 더 있을지도 몰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갑자기 지나가다가 차가 와서 들이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앞에 인생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인생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개인의 인생도 그렇지만 이 지구라는 그 운명도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위기가 닥칠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 잭 도슨인 제가 여러분에게, 로즈인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약속을 받아낼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여긴 아니야.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적어도 여긴 아니야. 네가 죽을 곳은 오늘 여기는 아니야. 적어도. 그리고 지금 오늘 밤은 아니야. 그것만 명심하면 돼요. 네가 죽을 곳은 오늘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아니고 오늘은 아니야. 적어도 오늘 밤은 아니야. 그리고 약속해.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다시 약속하고 다시 약속을 받아내는 잭 도슨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로즈라면 받아들이고 저하고 오늘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해 주세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도 그래,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야. 적어도 오늘 밤은 아니야. 그리고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그래서 나는 살아낼 거야. 얼어서 손이 떨어지지 않고 기력이 내가 완전히 다 그냥 끝장나서 손도 다 얼어버린 상태인데 그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연인을, 그 손을 내가 강제로 떼내고 내가 물속에 빠뜨리는 한이 있어도 나는 살고 말 거야. 나는 가차없이 떼내버리고 살아. 제발 너 하나는 살아야 돼 하고 길을 쓰고 그 얼음물을 헤치면서
호강을 부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살아나서 여러분 살아보세요. 살아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겠다라는 의지는 우주가 종말하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의 삶을 보장할 수 있어요. 다 늙어 빠진 할망구가 될 때까지 살 수 있어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꼭 약속하세요. 여긴 아니야. 적어도 여긴 아니야. 오늘 밤은 아니야. 적어도. 약속해.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여러분 약속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잊혀지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인생이 돼도 전혀 no problem 상관없어요. 저 따위는 안중에 두지 마시고 가차없이 손을 떼버리시고 꽁꽁 얼어서 떨어지지 않는 손을 가차없이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손을 밀어내고 뜯어내버리시고 삶을 향해서 헤엄치시고 호강을 부시고 살아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창세기를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창조력이 다시 시작되는 창조력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유언처럼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즈가 마지막 이제 딱 한 말이 있죠. 그 뒤로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로즈가 할머니가 돼서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구하고 내 영혼의 자유까지 구한 사람을, 그런데도 난 그의 사진 한 장 없어요. 그는 내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이 대사를 하죠. 자신을 구해주고 자신의 영혼의 자유를 준 사람을 사진 한 장조차 없고 아예 흔적이라고는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단지 내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남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만 서식하고 있는 저를 이제 보고 싶어하는 분이 많은데 언젠가 때가 되면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에 개인적으로 훅 개입해서 여러분들과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특별한 소중한 관계로 오래 지속되는 그런 것은 가슴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영원히 남는 게 더 강력한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앞으로 닥치든 간에 저하고 했던 약속이 타이타닉의 잭 도슨과 로즈가 서로가 했던 그 약속처럼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래, 여긴 아니야. 적어도 오늘 밤은 아니야. 절대로 오늘 밤은 아니야. 라는 각오로 살아내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나중에 다 늙어 빠진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최후에 진짜 다 살아낸 마지막까지 기억 속에 남아있는 요만한 존재 그런 존재로 기억되길 바라며 저도 그런 소중한 추억 하나를 여러분하고 남기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타이타닉 명작 하감독과 함께한 타이타닉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잊혀지는 술찌꺼기 같은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저는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잭처럼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때론 다리 밑에서 자고 때론 어떻게 살지 몰라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마음껏 자유롭게 한번 살아내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런 또 그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도 계획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과는 별개로 저는 그런 삶을 잘 살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그렇게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잭 도슨은 누구인지 또 다른 잭 도슨이 여러분이 되면서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로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살아가실 수도 있고, 하지만 오늘은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데이트하면서 여러분은 로즈고 저는 잭이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영화 한 편 감상을 해보셨습니다.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구가 많아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